안녕하세요. 황여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여 사연은요. 며느리에게 출가 외인을 강요하며 본인 딸에게는 친정이 따뜻한 곳이라며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올해 30에 접어든 결혼한 지 2년차 육아휴직 중인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랑 대판하고 진짜 이혼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남편한테 어머니께 연락 안 드리고 안 뵙는다고 조건하에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 번호 수신 차단하고 일절 연락 한번 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짜를 보니 딱 2달이 되었더군요. 이번 연휴에도 저는 친정에서 꼬박 일주일간 있었고 남편 역시 저희 친정에 오지 않고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어제 폰을 바꿔서 다시 어머니 번호 수신 차단하던 중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려서 진짜 따르릉 한번 하고 바로 끊었는데 세상에 그게 전화가 걸렸나봐요. 수신 차단하고 화장실 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눌렀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 안 왔어? 묻길래 수신 차단해서 안 떠 했더니 남편이 그럼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살 건데? 하고 묻더군요. 이제 겨우 딱 2달 지났고 전화 어머니나 그 어떤 화해의 제스처 같은 건 없었는데 연락하고 말고가 어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는 지금 연락 안 하는 게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시댁 안 가고 연휴 때도 첫날은 좀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지 친정에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시댁에서처럼 똑같이 음식 준비 도와드리고 설거지 도와드리고 할 건 했지만 그래도 좋더군요. 내가 한 번 하면 언니가 한 번 하고 엄마랑 아빠는 둘 다 그냥 쉬라고 하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즐거운 명절 연휴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에도 가서 할머니 얼굴도 보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연을 끊게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큰 사건 몇 개 적겠습니다. 자잘한 것까지 적으면 하루 종일 써도 모자랄 것 같네요.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친정에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앉혀놓고 하시는 말이 결혼하면 시댁도 식구라더군요. 시댁도 가족은 가족이니 넘어갔는데 어머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전화해라. 명령하듯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더 어이없게 친정에는 못하더라도 시댁에는 꼬박꼬박 해 하시는데 그땐 다음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산소에 가야 해서 정신이 없던 터라 기분 나빴지만 그냥저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결혼 후 한 달 조금 지나 바로 어머님 생신이었고 그 다음 주는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정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해서 어머님 생신 때쯤에 5주에서 6주 임신 초기였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어머님 생신상, 아버님 생신상을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까지 내려가서 차려드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결혼하고 첫 생신이니까 일주일 정도 차이 나지만 따로따로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도 신랑도 어쩜 자기 부모님 생신상 음식 하는데 일절 도와주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음식 맛이 짜네 다네 또 잡채 맛이 어쩌고 저쩌고 이 식구들한테 정말 수고했단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그러던 어머님 정말 한 입으로 두말하더군요. 분명 내년부턴 합쳐서 하자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쭉 계속 따로 했습니다. 생신이 있고 2달 후쯤 여름 휴가여서 시댁에서 한 3일 있다가 저희 친정에서 딱 하루 있었는데 그것도 전 너무 짜증나고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신랑도 싫더군요. 거기다 어머님은 3일 정도 휴가 더 남았는데 벌써 가냐면서 며칠 더 있다 가라고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너무 불편하니까 올라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자기네 집은 며칠씩 있어놓고 우리 집은 겨우 하루밖에 안 가고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임신한 사람 생각 좀 해줬으면 해.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 안 터군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잡으시니까 신랑이 저에게 묻더군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신랑과 대판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추석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임신 5개월이었는데 오전부터 일찍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식하던 도중 어머니께서 친정은 언제 갈 거니? 넌지시 물으시길래 저는 추석 당일 저녁 그래도 가봐야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것도 늦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시댁과 친정은 차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같은 지역에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생각한 거였는데 갑자기 어머님 말씀이 어디 어른들이 가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너희들끼리 정해서 왔어?
원래 여자는 명절 당일 친정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시누이가 추석날 못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디냐고 하면서 시누이 시댁 쪽 욕을 엄청 하더군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땐 정말 바보같이 참고 친정 가는 길에 신랑한테만 엄청 화내고 따지고 들었네요. 그리고 앞전에 시어머니와 대판하면서 위에 명절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아가씨 시댁 욕했던 이유가 저희한테 시누이 얼굴 보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쪽 시댁에서 빨리 보내지 않는다고 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보고 가게 하려고 해서 빨리 못 가게 했다네요. 결국은 그 집 시어머니나 저희 어머니나 결국 자기 며느리들 시누이 얼굴 보게 하려고 잡은 겁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이면서 저를 위해서 그 집 욕했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더군요. 이렇게 명절이면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다음에 설날은 아기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어서 양가 쪽 모두 못 갔어요. 아기 3, 4개월쯤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생일상 차려드리고 딱 일주일 후 아버님 생일상까지 따로 차려드렸습니다. 첫해 아버님 생신 때는 어머님이 그나마 조금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한 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시누이도 아이 낳은 지 2달 조금 넘어서 방에 콕 박혀 나오지 않고 신랑이란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어머님은 당신 남편 생일인데도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끔 방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했나 보시고 제가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아주시는 정도만 하시고 가족들 다 이런 식으로 해도 내가 할 건 하자 하는 마음으로 없는 솜씨로 잡채, 호박전, 찰떡, 생선구이, 미역국, 불고기 등등 이것저것 했습니다. 아침상 다 나르고 아기가 보채니까 어머니가 애 배고픈가 보다 수유하고 오라고 해서 수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실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때 참 기분 더럽더군요. 진짜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밥 차리고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존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싸우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냐? 밥을 제대로 하긴 했냐? 하시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살림이다 보니 저는 도와드리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 살림도 아닌데 어머님은 어쩜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시키면서 하라고 하세요? 했더니 어머니 말이 더 기가 차더군요. 시댁 살림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원래 며느리가 다 하는 거다.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설날 추석 다 가서 음식 다 도와드리고 생신도 다 차려드렸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고 많으면 3, 4번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시댁 가도 시댁에서만 자고 친정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몇 시간 들렸다 갔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후회되면서 화도 나고 그동안 뭐 했나 싶더군요.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그나마 아이는 좋아해 주셔서 아이 보여주러 휴가 때도 또 내려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시댁에선 며칠 자고 저희 친정집에서는 딱 하루 자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왔는데 추석 며칠 앞두고 어머님이 전화 오더군요. 받으니 이번 추석 때는 친정에 가지 말아라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당황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전화 끊고는 신랑한테 바로 전화해서 서럽게 이야기했더니 신랑이 명절날 나서주더군요. 그래서 결국 신랑 앞에 세워 당일날 친정 가긴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시누이 눈빛이 잊혀지질 않네요. 그런데 대단하신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한다는 말이 다음날 다시 시댁으로 와라 하시는 거예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 들렸다 왔네요. 그 다음에 설날에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버님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받으니 병원비를 좀 해달라고 하시면서 2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바로 대답했는데 그때부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이미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신랑이 저랑 상의해보고 주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화가 나신 거였더라고요.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돈 1, 200 쓰는 것도 와이프 눈치 봐가면서 써야 하니? 하시면서 어머님이 또 시작하더군요. 병원비로 화나셨지만 그걸로 말씀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결혼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부모 챙겨드리고 친정 부모님은 나중에 늙고 힘없으실 때 챙겨드리는 건데 그리고 결혼하면 출가회인인 거 모르냐? 하시면서 너무 흥분한 상태로 저에게 따지면서 결혼하면 어쩌니 저쩌니 말을 하시길래 일단 애아빠랑 얘기해 볼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병원비 상건 때 저는 참다 화병 날 것 같아서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중간에서 못 막아줄 거면 당신은 그냥 아무 편도 들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말 다 하고 살 거야. 라고 선전포고했네요. 그런 일이 있고 휴가여서 시댁에 가면 신랑한테 말했어요. 또 내려가면 어머니 분명 친정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할걸? 했더니 신랑은 설마 아닐 거야 하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어머니께 도착하자마자 저와 합의한 것을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앞으로는 시댁에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있다가 처가에는 금요일 오후에 가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공평하게 있다가 갈 거라고. 그래서인지 금요일 점심 아기 밥 먹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너희는 올 때마다 남의 집 들리듯이 왔다가 금방 가버리더라. 그리고 친정에서 꼭 잠을 자야 하니? 친정은 왔다가 시간 나면 들릴 수도 있고 시간 없으면 못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댁에 오면 며칠 동안 있다 가는데 무슨 남의 집 들리듯이 왔다 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이런 날 아니면 얼굴 잠깐 보고 가는데 너무 하시는 것 같더군요. 이번에는 참지 않고 용기 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때까지 내려올 때마다 시댁에서 무조건 자고 친정에는 올라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올라가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휴가니까 친정에도 가야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작하더군요.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거다. 마음대로 할 거면 왜 결혼했냐? 친정은 가족이 아니야. 하고 말하시는데 그때 친정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따졌죠. 어떻게 친정이 가족이 아닙니까? 저한테 똑같이 양가 부모님 다 가족이고 잘해드리고 싶어요. 했더니 아주 흥분하시면서 어떻게 친정이랑 시댁이랑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결혼했으면 친정은 남이야. 하시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랑 말싸움으로 점점 번져서 아이 데리고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가 있는데 어머니 계속 전화 오시고 심지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사돈, 애미가 시집와서 그동안 한 게 하나도 없고 밥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니 아직도 그 화 때문에 이 글을 쓰면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네요. 이 일이 터지면서 양가에서 아주 난리가 났고 진짜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신랑과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랑이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어머니와 연락 끊겠다는 조건하에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다한 얘기 몇 개가 더 있어 그마저 얘기해보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옷하고 네 옷 같이 빨지 말아라. 서랍을 써도 신랑 물건 위에, 아래 칸은 아내 물건 놔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춥다고 신랑한테 옷 벗어달라고 하지 말고 신랑 옷도 절대 입지 말고 여자가 남편 옷 입으면 출첵길 막힌다고 하더라. 하시면서 명심하라고 가끔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는 게 저한테는 결혼하면 친정이 남이라면서 시누이한테는 친정에 잘하고 항상 친정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점입니다. 사실 시누이는 육아와 건강상 문제로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두 핑계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연년생 수준으로 아이가 2명인데 제가 시집 오면서부터 쭉 봐왔으니까 거의 3년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셈이네요. 어머님이 하도 저에게 친정을 못 가게 해서 말했어요. 아가씨도 결혼했으면 남인데 친정에서 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한테는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니까 우리 딸은 건강이 안 좋고 그쪽 사돈뿐만 아니라 우리 사위도 부탁해서 들어와 사는 거야. 언성을 높여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 시누이랑 같이 살던 완전 남이랑 같이 살던 어차피 우리 집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시누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하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싸우고 난 후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1달가량 복용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시댁과 연락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친정에 내려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신랑한테 서운한 게 제가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괜찮냐? 많이 좋아졌냐? 라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맞습니다. 신랑도 지금 신랑 나름대로 많이 힘든 거 알기에 그냥 참고 있습니다. 신랑은 가끔씩 제 눈치를 보면서 화가 풀렸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지금 마음으로선 어머님과 평생 영 끊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어머니와 예전 생각만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화가 나고 손이 덜덜 떨려서 전혀 연락할 생각도 없는데 신랑은 제가 조만간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정말 혹시라도 진짜 만약 풀게 되더라도 어머님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셔서 화내시고 막말하신 거 꼭 사과를 하셔야 하고 친정은 남이라는 둥 이런 말 안 하겠다는 다짐 꼭 받아야 그나마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아져서 정신과에 안 간 지 이제 3주 정도 되었는데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꿈에 시어머니가 나와서 그때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꿈 꾸거나 진짜 피 터지게 서로 물고 핥히고 싸우는 꿈을 꾸는데 아무래도 다시 병원에 찾아가 봐야 할 것 같네요. 라고 긴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 끊어야지 뭐 어떻게 살아.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야 합니다. 뭐든.